한글 맞춤법 41항부터 50항까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왜?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 없어 하던 띄어쓰기 언제까지 기계한테 맡겨놓을 거야. 네가 판단할 수 있게 해봐. 자기소개서 띄어쓰기 포함해서 1학기 내신 혹은 2학기 내신에서 공통국어 1 또는 2 그리고 바뀐 개정교육 과정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이제 화법과 언어라는 교과목에서 만나보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잘 보셔야 된다. 수능도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러면 41항부터 너무 중요한, 매우 중요한 띄어쓰기 들어갑니다. 자, 5장의 띄어쓰기. 자, 2절 의존명사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이라고 했는데 일단 41항 보시면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잖아요. 조사 찾아 밑줄 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사, 뒤도 조사. 자, 요렇게 얘도 조사, 얘도 조사. 자, 요렇게 조사에다가 다 밑줄을 그어 볼게요. 요렇게 만 이렇게 웃고까지는 용언이고요. 그 뒤에 조사만 붙었죠. 는 붙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사들이 앞말하고 붙어 쓰이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했어요. 의존명사는 어디에 의존하는 명사다라는 정의인데 의존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문장 성분 가운데 채연 수식에 관형어야 부사야? 관형어야 부사어야? 관형어.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니까. 자, 관형어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의존한다 관형어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존한다 관형어에 관형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의존명사. 근데 이 개념은 알지만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요게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뭐가 의존명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명사인 걸 알아야 띄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암기 비법 그리고 분별해내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의존명사를 쭉 한번 제가 써 드릴게요. 자, 의존명사 퍼레이드를 가는데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수지입니다. 수지. 자, 국민, 첫사랑, 그쵸? 건축학개론의 주연으로 성공적 연기 인생을 시작했던 우리 수지님. 네. 그래서 우리 수지가 게스 청바지 모델이기도 한, 네, 게스 청바지 모델이기도 한 우리 수지. 수지로 시작할 거예요. 수지 예뻐요, 안 예뻐요? 물론 슬기만큼은 아닌데 수지도 예쁜 편이죠. 그래서 수지만큼 예쁜 대신에 대쁜. 자, 여성분 수지니까 걸이냐 보이냐 걸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수지만큼 대쁜 걸 됐죠? 그 다음에 겉대로만 봐까지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칠판에 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것 중에서 지금 42항 조항 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 나와 있는데 요거 2만 빼고 그쵸?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띄어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는 무조건 띄어 쓰는 의존명사라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앞말과 띄어 써야 돼요. 붙여 쓰는 녀석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묶어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색깔 다른 걸로 내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 자, 만큼. 자, 분. 됐죠? 네. 그 다음에
대로, 그리고 만, 요 정도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처리한 4개가 있어요. 만큼, 뿐, 대로만.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의존명사가 기본인데, 의존명사로 쓰이는 게 기본인데, 아닌 경우에 공통되게도 너만큼, 너뿐, 너대로, 너만이라고 조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에 왜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했느냐, 구별하는데 공통된 방법이기 때문에. 자, 니들한테는 얘기해 줄 거야. 앞쪽에 있는 말이 뭐가 오냐를 잘 살피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화된 방식이 있는데, 내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앞쪽에 뭐뭐, 리을 또는 뭐뭐, 을 이런 형태가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 둘, 셋, 4개는 의존명사예요. 자, 이게 1번. 근데 두 번째는 이런 형식이 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 오대수야, 명대수야. 오대수는 올드보이에 등장하는 캐릭터야. 영화. 누구냐 너? 네, 올드보이. 네,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오대수야. 오늘도 대충 수습이 안 돼, 오대수. 최민식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대수냐 명대수냐, 명대수가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만 딱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얘냐 쟤냐, 얘냐 쟤냐, 이것만 딱 구분하면 돼. 그 뒤에 온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뭐야? 의존명사다. 줄여서 의명이라고 쓸게요. 의명이 의존명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뭐라고 그랬지? 붙여 쓰는 조사다, 띄어 쓰는 의존명사, 붙여 쓰는 조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예문을 말로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봐. 너만큼 예쁜 애는 뭐야? 너 대명사만큼. 너가 있으니까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야, 의존명사야? 조사야. 이렇게 이제하는 거야. 그럼 너만큼 예쁜 애는 처음 봐. 대체로 이제 남학생들이 대학 가서 꼬시는 멘트 제 1순위죠. 너만큼 예쁜 애는 처음 봐. 다 거짓말해. 그럼 뭐라고? 튕겨내야 돼. 일단 한 번은 튕겨내야 돼. 뭐라고 튕겨낼 거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뭐라고? 네 생각일 뿐이야. 너의 생각일 뿐이야. 너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똑같아. 너만큼 예쁜 애는 그 다음에 뭐야? 뿐.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오케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만큼도 그러면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슐리 같은 뷔페 식당 가면 참을 수 있니? 참지 못하니? 참지 못하지. 계속 처먹어. 접시가 비자마자 또 처먹어. 제발 먹을 만큼 먹어라. 그럼 먹을은 뭐야? 관형어인데 뒤에 만큼은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만큼이 의존명사.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너뿐이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너만큼 예쁜 애는 처음 봤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너뿐이야. 네 생각일 뿐이야. 너뿐이야. 네 생각일 뿐이야. 노래를 막 불러. 너뿐이야. 네 생각일 뿐이야. 너뿐이야. 네 생각일 뿐이야. 너뿐이야. 네 생각일 뿐이야. 너뿐. 너뿐 조사. 네 생각일 뿐이야. 의존명사. 오케이? 너만큼. 너만큼 조사. 먹을 만큼 의존명사. 다시 너 좋을 대로 해. 네가 날 좋아해도 막진 않을게. 너 좋을 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그럼 뭐야? 너 좋을 대로. 의존명사의 대로죠. 이해되죠? 너는 그냥 네 방식대로 살아. 네 방식대로. 조사의 대로지. 자, 다시 나만 바라봐. 나 대명사. 만 조사.
오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동그라미 한 것들 만큼 뿐대로만은 같은 방식으로 구별한다. 다시 단순화 시켜줄게. 두 개 중 하나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괜찮죠. 요렇게인지 아닌지, 이렇게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봐도 되죠. 오케이? 그렇게 살펴봐도 되겠다. 자, 다음. 나머지 이제 이 식기들 지대걸. 이야, 지대로운 걸. 지대걸 것바가 있는데, 지대걸 바. 자, 그래서 이 것은 특별히 쓴 이유가 뭐냐면 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옆에 그냥 빨간색으로 써드릴게.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기억해봐. 시간에 경과할 때 시간이라는 말을 써볼 거야. 이사, 온, 지, 3년 그러면은 온, 띄고 지, 의존명사의 지가 되는 거야. 왜? 시간 경과의 지니까.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해봐. 자, 그 다음 대. 이건 직접 경험한 바. 슬기 만났더니 진짜 예쁘대. 있잖아요. 요런 정도 의미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오케이? 대신에 어디 먹을 데 없어, 좋은 데 없어 하는 공간을 나타내면 이제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디 먹을 데 없어, 좋은 데 없어. 리을 받침이나 을 받침, 어미 뒤에 또 오면 관형어 뒤에 오는 것이 되지만 동시에 니은 받침, 은는 리을 받침, 을던 전체가 관형어 만들어주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판별 기준으로 제시했던 이게 약간 확장을 또 시켜주면 아까는 쉬운 방식으로 내가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준 건데 다시 한번 확장을 해보면은 니은 받침, 은는 리을 받침, 을던. 자, 리을 받침, 을던. 이렇게 몇 개? 6개를 외우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끝나는 말 뒤는 대체로 의존명사야.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자, 좋은 데 없어, 먹을 데 없어, 뭐 이런 식으로요. 살짝 조심스러워요. 자, 근데 이제 이 걸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검정색으로. 저 선생 올해 안에 결혼 할 걸? 못 할 걸? 할 걸? 추측. 또 열심히 할 걸. 후회.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체크한 의존명사가 아닌 녀석이야. 그러니까 어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미다. 특별히 내가 검정색으로 써줄게요. 내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봐. 그래서 추측이나 후회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떻게? 저 선생은 결혼하기 틀렸어. 10년 안에 결혼 못할 걸. 그럼 뭐야? 리을 걸 해가지고 추측 나타내는 어미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제 걸만 어미가 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제 리을이나 을이 붙어야 돼요. 사실은. 을, 걸, 리을, 걸이에요. 어미가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추측 후회 어미, 추측 후회 어미.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것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마찬가지야. 먹을 것, 좋은 것. 아까 요런 녀석들 뒤에 오는 것만 의존명사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가 문제인데 바가 제일 헷갈리는데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뒤를 봐요, 앞을 봐요? 뒤를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뒤에 조사가 붙는지 붙지 않는지만 보면 돼요. 그거 참 이상하죠. 생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생략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1도 없습니다. 고려하라. 노. 절대 1도 고려가 없습니다. 그냥 바는 뒤에 조사가 오냐 마냐로 판단하는 거야. 뒤에 조사가 있으면 뭐겠니? 당연히 체언에 해당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써드릴게. 자, 그래서 자, 앞에 뒤에 조사가 붙냐 붙지 않느냐이니까 조사가 뒤에 붙는다.
조사가 뒤에 붙지 않는다. 이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꾸로 역산해서 판단하는 거야. 거꾸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사 붙었어, 체언의 명사. 뭐라고요? 조사 붙었어, 체언의 명사. 의존명사인 것이고요. 조사가 붙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미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조사부터 의존명사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오시면은 자 봐.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라고 할 때 보세요. 뒤를 봐, 앞을 봐. 반은 뒤를 돌아봐. 반은 어딜 봐? 뒤를 돌아봐. 반은 뒤를 돌아봐. 그래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체언 해당하는 의존명사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 기억하면 돼. 자, 배운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렇게 니은 받침은 는 리을 받침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니은 받침 3개, 리을 받침 2개. 다 끝났다? 던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니은 3개, 리을 2개. 다 끝났다. 던. 그래서 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고 뒤에 있으니까 의존하는 의존명사. 조사가 뒤에 딱 붙었네요. 얘는 원래 띄어쓰는 의존명사고요. 아까 내가 말로 예로 들었던 거 있죠? 을 뒤니까 만큼 의존명사네,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 는 뒤니까 니은 받침은 는 할 때 는. 그렇다고 항상 그 뒤에 있는 게 는 뒤는 무조건 어미냐 의존명사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지금 살짝 내가 조심스럽다라고 했잖아. 이거 이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사례로 보는 것들만 머릿속에 기억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전체 100%의 사례를 다 머릿속에 담는 거 불가능하거든. 확실한 소수 몇 개의 사례만 머릿속에 담고 와. 네가 뜻한 바 아까 설명했고 네가 떠난 지 이거 뭐야? 떠난 지 오래다. 시간의 경과 맞아야 들려요. 시간의 경과 의존명사에 지다 띄어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수지만큼 대뿐 것. 자, 수지만큼 대뿐 걸. 수진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수지만큼 대뿐 걸. 것대로만. 수지만큼 대뿐 걸. 것대로만 뒤를 뒤를 돌아봐. 기억하세요. 뒤를 돌아봐. 바는 뭐야? 뒤를 돌아봐.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 명사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한 개, 두 개 할 때 개, 차 한 대, 두 대 할 때 대. 뭐 금의 단위를 세는 명사, 돈 이런 것들 안 말하고 띄어쓴다. 말이, 벌, 살 이런 거 잘 보시고 조기 한 손, 뭐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한 손이 잡히는 분량을 한 손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거다. 다 띄었어야 돼요. 이런 거. 버섯 한 죽 안 쓰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집 한 채, 켤레, 그죠? 이런 거. 한 쾌. 북어 한 쾌, 그러면 우리 정호승 시인의 북어라는 시도 있는데요. 북어 한 쾌, 그러면은 딱 보니까, 몇 마리야? 20마리, 20마리를 묶어서 한 쾌라고 하네요. 이렇게 두름으로 딱 묶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43항의 다만조항입니다. 43항의 다만조항. 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게 왜 순서이냐? 1시 다음 순서 2시잖아요. 30분, 29분 다음 순서 30분이잖아요. 5초, 4초 다음 순서 5초잖아요. 순서를 나타내면은 뭐예요? 붙여 쓸 수 있다. 띄어서도 되고 붙여 쓸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음, 숫자가 붙어 있으면은 붙여 쓸 수 있다. 이런 정도 확인. 자, 다음.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라고 했는데 끝나는 지점을 잘 보세요. 만, 그죠? 그리고 다시 그렇군요. 억에서 끊고 만에서 끊는다. 억만장자처럼 억만 끊어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는 뭐 그냥 붙여 쓰는 거고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띄어 쓴다라고 했죠. 자, 앞말 뒷말 연결한다 겸, 앞말 뒷말 연결한다 내지, 앞말 뒷말 연결한다 대, 앞말 뒷말 연결한다 및. 근데 여기 이 뭐야 이거? 열거할 적에 쓰는 말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열거. 그래서 다 끝났을 때 책상 and 걸상 등 띄고 등등 띄고 등속 띄고 등지 띄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연이어 그 말은 겹쳐서 연달아 이 말이에요. 일음절 한 글자 이 말이고요.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예를 들어 뭐 좀, 더, 큰 것, 하나.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글자씩이나 연달아 띄어 쓴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종이 아까워 죽겠네. 이런 생각 드니까 두 개씩 붙여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띄었어야 되는데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한 글자 연달아 4번이나 나왔으니까. 오케이? 같은 글자일 필요는 없어요. 47항 이게 또 중요한데 47항은 본 조항은 하나만한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무슨 멍멍이 소리야. 하나만한 소리 아니야. 어쩌란 얘기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뭐뭐 하되 뭐뭐함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고. 뭐뭐 하되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뭐라고요? 허용한다.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고 무슨 황희정승 같은 소리라고 있어. 이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고 왼쪽도 맞고 뒤쪽도 맞고 다 맞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보조용언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보조용언이라는 말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게 아니라 보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둘 이상의 용언이 왔을 때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뭐라고요? 용언 보고 싶다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도 용언이고 얘도 용언이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언이 뭐야? What is that? 용언 활용 기본형 다 사전에 실린 거 다로 끝나는 거 들이 다의 위치에서 블라블라 바뀌는 거 먹고 먹으니 먹어 보고 보니 보아처럼 바뀌는 거 있잖아요. 활용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자 기본형을 갖고 있는 말인지 확인하면 돼. 용어는 기본형이 있어 없어. 보고는 기본형이 뭐야? 보다. 싶다는 싶다가 기본형이죠. 사전에 실려있는 용어네요. 멀쩡한. 근데 얘는 가려도 말이 돼요. 사실 보다 말 되잖아요. 근데 쉽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군. 얘가 홀로 서기가 어려운 녀석. 홀로 서기가 어렵고 어울려 쓸 때 괜찮아지는 녀석. 그리고 이 본뜻이 앞쪽에 있고 그쵸? 뒤쪽에 있는 말의 본뜻이 그런 뜻이 아니게 될 때 사라질 때도 있어요. 보고 싶다는 싶다 자체가 혼자 쓰일 수 없는 녀석이지만 나는 싶다. 뭐 멍멍이 소리야 그것도.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보다 있잖아요. 한번 먹어보다 시도하다 try to를 의미하는 보다이거든요. 이 보다가 말이죠. 얘는 항상 앞에 있는 건 뜻이 있어요. 본질적인 중심적인 뜻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녀석은. 뒤에 있는 녀석이 먹어보다가 무슨 말이야? 한번 먹고 꼭 봐야 되는 거야? 이거야? 먹어보다가 뭐야? 먹어서 보는 거야? 내 이빨 튼튼해? 뭐 이거야? 이빨이 아니라 이다 이. 자, 보다는 그죠? 원래의 뜻, 본 뜻이 사라져 버렸어요. 본 뜻이 아니잖아요. sing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보다는 시도의 의미에 보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홀로 쓰일 수 없거나 어울려 쓰여야 하거나 그 말이야. 또는 본뜻이 사라져버리는 거를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먹어보다만 있냐? 완료의 의미, 먹어, 버리다 또 있잖아. 그럼 얘는 항상 동그라미 앞쪽은
본뜻이 살아있어. 얘는 본뜻이 죽었지. 먹고 난 다음에 버려? 먹어. 버려? 먹어. 버려? 아니잖아요. 그죠? 이 버리다의 의미가 사라졌죠? 얘는 보조 용언인 거야.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뒤쪽에 있는 말이 홀로 쓰일 수 없거나 본뜻이 사라져버린 녀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오, 그렇군. 자, 됐습니까? 척하다가 나는 척한다. 그는 척했다. 멍멍이 소리야. 홀로 쓰일 수 없는 그죠? 보조 용언인 거죠. 알다가 없으면 홀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자, 다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포인트는 이미 지나갔어. 뭐였더라? 띄었어야 하는 의존명사의 종류. 그리고 같은 형태이지만 의존명사가 아닌 조사나 어미로 쓰이는 경우 구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자, 보조 용언 가운데에서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헤쳐먹어. 그게 아니고 반드시 무조건 띄었어야 하는 1, 2, 3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써볼 거야. 자, 세 가지 경우 무조건 띄었어야 하는 보조 용언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세 가지 잘 안 보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제품을 최초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마카인데 펜처럼 회전식으로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자, 1, 2, 3번 다시 깔끔하겠습니다. 와우. 자, 1, 2, 3번이야. 그럼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인데 앞말에 조사가 붙고 무슨 멍멍이 소리를 또 시작하는 거야. 앞, 뒤 써볼게. 왜냐면 본용언, 보조용언 할 때 보조용언 개념이 나오는 순간 용언 두 개짜리야 이거야. 영혼 말고 not soul. 용언 두 개짜리야. 혹은 그 이상이야. 그래서 앞에 오는 말이 혹은 뒤에 오는 말이 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두 개짜리니까. 그러니까 앞말에 뭐가 붙어? 조사가 붙어. 플러스 조사 해볼게. 앞말에 조사가 붙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뭐야? 띄었어. 뒤에 뭐가 오든. 오케이? 자, 이렇게 본용언 동그라미, 보조용언 동그라미 해봤어요. 본용언 뒤에 붙는 조사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놀아만 나는구나 할 때 놀다와 나다가 있어요. 뭐라고요? 놀다, 나다. 근데 놀아, 어간어미죠. 놀고, 노니, 놀아. 어간어미야. 용언이죠. 뒤에 조사가 붙은 거야. 선생님 이게 왜 조사예요? 보조사에 해당하는 거야. 뭐라고? 보조사.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보조사의 종류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보조사가 무슨 뜻이냐? 보충해주는 조사야. 끼니 말고 삼시 샤끼. 삼시 샤끼. 그 샤끼 말고 추가로 보충해서 먹는 조사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은만두가 있어. 속에 은가루를 잔뜩 쳐 넣어서 만든 만두야. 근데 만두 대신에 도라고 쓸 거야. 은만두 주세요 해보세요. 은만두 주세요 해보세요. 은만두요. 주기 싫어. 역겨워. 그러면은 은만두를 주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 입을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조차까지 맞아. 까지가 있으니까 붙어도 있겠죠. 이것만 있겠냐? 더 있겠죠. 이런 건 외워야 돼. 이걸 안 외우고 뭘 해보려고 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식 없이 수학 문제 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국어도 외워야 돼. 외우란 말이야. 외워야 돼. 외우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야. 외워. 암기해. 외워. 외우란 말이야. 귀찮지? 외워. 자, 조사, 보조사라는 거. 도. 은만두유. 도. 그쵸? 용언, 본용언이죠? 보조용언 사이에서 앞말에 조사가
도 붙은 거예요. 만 붙은 거고. 조사.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띄었어야 되는 거야. 띄어쓰고. 붙였으면 틀리다 라고 말해야 돼. 이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no!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례야. 두 번째 사례는 뭐야? 합성 용언이라고 했어. 앞말이 뒷말이 앞말이. 얘도 글러먹었네. 얘 너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앞말이 합성 용언 그랬는데 합성이라는 말만 써볼게요. 앞말이 합성 용언이야. 그럼 뒷말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띄었어 붙였어? 띄어쓰는 거지. 앞에 오는 말이 합성 용언이면 이라고 했어. 합성이라는 게 무슨 또 멍멍이 소리야. 뜻있고 따라해 시작. 뜻있고 합성어. 뜻있고 뜻없고 합성어. no. 뜻있고 합성어. 뜻없고 파생어. 뜻있고 합성어. 뜻없고 파생어. 뜻있고 합성어. 뜻없고 파생어. 그러니까 뜻있고는 합성어를 뜻하는 말이야. 뜻 있는 말하고 뜻 있는 말이 합쳐졌는지 잘 봐. 보니까 덤벼들다가 무슨 말이야? 덤비다, 들다, 짬뽕. 그래서 덤비다, 덤비고, 덤비어인데, 그쵸? 줄어들어서 덤벼가 된 거죠. 들다, 들고, 들어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덤비다와 들다가 더해졌으니까 뜻있고 합성어. 뒤에 말은 무조건 띄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상황을 가면은 중간에 이게 중요한 거야. 중간에 조사가 들어야 돼. 이뭔또 멍멍이 소리. 중간에 조사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앞이 있고 뒤가 있으니까 여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 띄어쓴다고 했는데 잘 봐. 원래 뭐겠어? 잘난 체하다야. 잘 봐야 돼. 뭐라고? 잘난 체하다. 원래야. 이건 뭐야? 비가 올 듯하다. 그러면은 원래 문장에서는 말이죠. 이 식기 들어오기 전에 올 본용언이고요. 그죠? 뒤에 듯하다가 보조용언이었던 거야. 체하다. 잘난 이게 본용언. 잘나다. 체하다. 얘가 보조용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요렇게 원래는 앞말이고 앞말이야. 뒷말이고 뒷말이거든. 뒷말 사이구나 이게. 중간이라는 게 뒷말의 중간에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뒷말의 이 중간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하고 띄어쓴다는 얘기예요. 이때의 이 보조 용어는 원래 이렇게 띄어쓰고 또 여기서도 들어갔으면 여기서도 띄어쓰고 여기서도 띄어쓰고 여기서도 띄어쓰고. 잘 봐야 돼. 잘 봐. 그러니까 잘난 띄고 올 띄고야 띄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조사 중간에 들어간 은만도요. 을을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애는 띄어쓰는 건 기본이고 이 뒤도 띄어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장난해? 조사하고 용언하고 어떻게 붙였어? 조사는 단어야. 각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해. 조사의 뒤는 띄어쓴다고.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조사란 말을 여기다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제 캡처를 한번 하시든지, 네가 이쁜 필기로 한번 다시 적어보시든지,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더불어 얘도 기억해. 그래야 쟤를 풀 수 있어. 자, 안 보고 해봐.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뒤에 오는 보조용언 띄었습니다. 이거 오늘 수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녀석이야. 떠내려가도 한번 분석해 줄까요? 떠내려가다. 이게 잘못 분석하면 안 돼. 떠내려가다는 뜨다에서 온 말이야. 뜨다부터 시작해야 돼. 붕 뜨다, 떠오르다. 뜨다 더하기 내리다. 충격적이지? 가다. 세 개가 합쳐진 거야. 뭐라고? 세 개가 합쳐진 거야. 뜨다, 내리다, 가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두 개 아니야. 세 개가 합쳐진 거야.
그럴 때 뒤에 오는 보조용은 띄어쓴다. 자, 48항 자 볼게요. 이제부터는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정리할게. 이제 오늘 수업의 두 가지 포인트 이미 달성했어. 큰 산 다 올라왔어. 이제 내리막길이야. 천천히 내려가면 돼. 자,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 관진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 서화담, 어디가 성이야? 김, 어디가 성이야? 서. 그래서 뒤에 있는 이름을 앞에 성과 붙여 쓰는 거죠. 최영신 씨, 근데 뒤에 덧붙는 호칭 씨, 덧붙는 호칭 선생, 덧붙는 호칭 박사, 덧붙는 관직명 장군 이런 거 다 띄어 쓰는 거죠. 근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띄어 쓸 수 있다니까 붙여 써도 돼요. 사실은 띄어 쓸 수 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남궁어 그럼 너 성이 남씨야? 미스터 남이야? 아니요, 남궁인데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지겨워 죽겠네. 야, 나 처음부터 그냥 띄어 써줄게. 나 이름 성이 뭐라고? 내 성이 뭐라고? 남궁이야. 그렇게 똑바로 해. 자, 나 성이 독시 아니야? 독시가 어디 있어? 독사면 뭐 성이 독시고 이름이 사냐? 자, 독고. 나 성 독고야. 나 황보가 성이거든. 황씨 아니거든. 그걸 강조하기 위해 띄어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좋겠다. 49항 갑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을 원칙. 아이쿠야. 그럼 뒤에 뭐라고 나오겠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아니면 뭐야 이제 한국대학 사람들이 아니 졸라 많이 띄어 썼네. 이렇게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고. 오케이? 지 마음이야.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면 와유 얘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훅 눈여기 한번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41항부터 50항은 한 번 듣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길 가다가 들으시고 먹을 때 들으시고 씻고 나서 들으시고 머리 말리면서 들으시고 옷 입으면서 들으시고 양말 벗으면서 들으시고 신발 신으면서 들으시고 자전거 타면서 들으시고 화장실 갈 때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띄어쓰기 포함 50항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